좀 돼가고 있는데요. 6시. 근데, 자, 끝나기 전에 우리 정윤관 선배님 짧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관련된. 아, 그래요? 아, 특별히 할 얘기 없어. 그러면은 제가 간단한 질문할 테니까 우리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관련된 거니까. 아까 발표문에 보면은 저기 그 부정선거 관련된 것들을 쭉 많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뭐 국제사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 운동 진영 내에서도 그 베네수엘라 선거 관련돼서 사실 마두로가 이게 부정선거로 계속 정권을 유지하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그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있고 부실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관리를 잘 못해서 엉망진창이 그야말로 이제 가짜 부정선거가 있는데, 일단 남미 같은 민주주의에서 이 부정선거나 부실선거가 어느 정도 잠복되고 있는 관행적인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로 한다면 그 잠복적이고 관행적인 거 그 이상의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부실을 뛰어넘은 부정선거, 즉 마두라가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케이스 틀리다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편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편차들이 있어서 이제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지들이 별로 없고 뭐 있는데 이제 소국들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인프라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두라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뭐 5천만 이렇게 돼도 그냥 하루 하나 끝나 몇 시간에 끝나버리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그런 나라들도 있고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안 돼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사를 쓰려고 할 때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나라도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 인프라가 이제 안 돼 있어서 이제 이게 모으고 집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기로 하는 이런 데들이 있고 이게 이제 라인이 길어질수록 이제 그 소지들이 있잖아요. 부정의 소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그 깔끔하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자로 처음 그 집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통신 에러 있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이제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제 선관위 위원 자체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재검표를 갖다가 하는데 뭐 어쨌든 12월 30일까지 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이제 그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데, 시스템은 전자투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뭐, 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야당은 지금 25년 내내 부정선거라고 한 거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무조건 하는 거니까. 근거가 언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그러니까 안에서 양극화돼 있고, 자체가 이제 친차베스, 반차베스인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에서 제일 무시하는 게 뭐냐면, 그 지난 25년 동안 그 소위 반차베스 걔네 우익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섭취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싹 빼버려, 그냥 선거가 이제 일어나는 줄 알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는 어떤 사람인데, 차베스 미친놈으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했다 25년째 내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냐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레파토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마두로가 하는 행동이 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마두로가 잘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우익들이 너무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차베스 지지하는 사람 아니지만 쟤들은 하는 짓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자멸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면서 몇 번의 과정, 아까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보다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5년째 그걸 해먹어서 이제는 자기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반정부 활동을 리스트하면은 참 찬란한 리스트가 엄청 많아. 뭐, 이렇게 자기들로 뭐, 군대 습격하고 폭탄 넣고 뭐, 드론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그, 정권을 갖다 전복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랑 흡작 해가지고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난 차베스 편 아닌데 이 사람들은 정권을 맡기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 자기들끼리만이야. 자기들끼리만 됐고 이제 자기들도 지쳐. 30살, 40살 때 연락에 그 차베스 반대하고 저지 다 했는데 이제 늙었어. 젊은 애들은 그 짓 안 해. 그냥 미국 가 끝. 뭐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여론조사인데 이제 이 언론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양극화된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보통 하는 1000명 표본 갖고는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그러니까 1000명 안 돼. 나는 한 10,000명에 내지 10만 명 하면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근데 미국도 원래 그 트럼프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실수한 게 미국이 먼저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틀렸거든? 출구조사 100% 맞았어. 근데 이제 미국도 틀리잖아. 그러면 미국의 표본이 한 10,000 정도 되거든. 만 갖고는 미국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의미한 진짜 하려고 그러면 10만 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사실은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틀려도 계속 1000명짜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약 먹고 딱 100억 들고서 딱딱딱 해서 조져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되고 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내 해석은 옛날에는 이제 소련이 있기 때문에 소련이나 외적을 막기 위해서 소위 보수하고 리버럴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어. 이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이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싸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외적이 사라지니까 안에서 싸우고 양극화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합의했던 공통의 지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리버럴하고 보수 사이에도 그 공통의 지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남미가 갈라지는 거는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 양극화되는 거가 플러스 정책 양극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익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들한테 온건하게 해서 중도층을 설득해라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우익이 하던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제는 좌익이 하고 있고 우익은 갈라치는 거야. 계속 갈라쳐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몰아가는 이제 이 전략들을 지금 거꾸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건화가 없어 지금은. 우익은 극단을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갈라가지고 갈라서 이제 굉장히 공세적인 거지. 우익들이 굉장히 이제 공세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정치로 바뀌어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남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선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변화의 동력은 대중투쟁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자본, 언론, 사법, 군, 종교, 요 풀세트로.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올리가르키거든. 애들 풀세트 전쟁이야. 매일 전쟁이야. 그 좌파가 들어있으면. 좌파가 평화롭게 집권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내내 전쟁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언론이 예를 들어서 5개 있으면 좌파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고 나머지 4개는 다 보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라는 그 말은 한 3, 4년 동안이라도 전에 북한에 대한 human rights 아무 근거 없이 이데올로기 그걸로 그러니까 언론사가 5개 있는데 4개에서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 아래거 받은 뉴욕타임스에서 그 무슨 근거로 그거 하는지가 안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보면 그리고 부정선거는 그냥 늘 말로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뿌리는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텍사스를 갖다가 그 디스트릭트를 다시 게리맨들이 해가지고 공화당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고 있는 그 재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부정선거라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그러고 나서 또 특별히 흑인 투표권 많은 주에서 그거를 진짜 못 쓰게 아이디 이런 거 못하게 그런 투표 못하게 그러는 거 하는 거 그거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같이 봐야 되는 3년 4년 동안 늘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 자, 어쨌든 그 남미의 다이나믹한 것들 밑으로부터 것들이 선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거고요. 부정선거로 마두로가 당선됐다는 거는 이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6시가 넘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그 온라인상에 좀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양기석 동지나 윤종욱 동지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오프에서 했을 때 한번 와요. 그때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지금 자, 문 닫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문 닫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자, 그러면은 그 혹시 정영관 선배님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 저기, 네. 제가 드릴게. 저쪽에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 예. 길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 그거 꼭 해야 되나? 아니, 지금 거기서 얘기하시는데, 들려. 예. 예, 발제는 잘 들었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쭉 했으니까, 거기 안에서 제가 얘기를 하기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차 핑크 타이드가 있었고, 보수 반동이 있고, 2차 핑크 타이드가 현재까지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중남미의 이후에는 어떤 이제 흐름이 지속될 건지, 그리고 이것이 대체로 미국이 개입하잖아요. 큐바도 그렇고 다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반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조직화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지점에 관해서 좀 더 발제자가 의견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핑크 타이드가 제가 이제 요새 그러니까 국내에서 작성하는 뉴스 기사들 보게 되면 남미는 원래 그래 이런 기조예요. 예? 남미는 원래 남미에서 좌파 정부가 있는 거는 좌파 정부. 예, 좌파 정부는 이 삼인주의 개량적인 이런 건지 사회주의를 그래도 지향하는 옛날 큐브 카스트로 같으면 사회주의 지도 알려버리거든. 섞여 있는 거죠. 전반적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1차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제 급진 블록이 있었고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민중에 좋아했던 브라질 룰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브라질 내에서의 그 역학 관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노동자 당이 1당이긴 하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의석이 한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의회 저항을 이제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처음 2002년에 될 때는 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타협적인 신자유주의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정책 자체를 갖다 반신자유로 꺾는다든지 이런 거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라든지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든지 칠레 이제 그 좌파 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피노체트 체제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 피노체트를 지지했던 우파들이 그 저항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협박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피노체트의 유산을 바꾸거나 군대를 건드리면 곧바로 그 쿠데타가 일어날 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런 협박들 노골적으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칠레 같은 경우도 그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해서 크게 손보지 않으면서 하니까 이제 그 결은 좀 틀리죠. 삼인주의하고 좀 틀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좀 급진 블록과 이제 옹호 블록에 상당히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던 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각국에마다 그 정치 세력 간에 힘의 관계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지난 25년 동안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동일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좌우 좌충우돌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많이 가져왔던 거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큰 변화라고 하면은 사실은 픽타리가 스타트할 시점에는 신자유적 세계화가 정점을 찍었던 강풍처럼 그 힘을 발휘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문제 있어 이 정도의 문제 제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면 지난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25년 사이에 90년대 말에 이제 어쨌든 경제 위기, 2008년 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제는 신자유주의 자체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정도는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 우파 정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완전 극우인 이제 그 보수마라든지 하베르 밀레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는 것. 그러니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밀레 같은 경우는 전기톱으로 그냥 무조건 다 날린다. 그러니까 사실 뭐 트럼프식 정도로 그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걸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좌파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정치를 불안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좌파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온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체제의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세력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 거고 거꾸로 우파가 그 체제를 갖다가 이제 흔들려고 하는 흔들어서 이제 목표도 없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없이 그냥 과거로 회귀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마카파식의 정치를 이제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핑크타이드가 이제 사실은 역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이제 사실 이 핑크타이드 속한 모든 나라들이 사실상 이제 중진국에 되는데 실패했는데, 오히려 핑크타이드 시기를 통해서 브라질 같은 경우 확고한 중산층의 형성, 칠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올리가르키에 속하는 금융자본, 대자본들, 이들은 이제 좌파 정부에 의해서 사실은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좌파 정부가 경제가 불안해지게 되면 자기들한테 공격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 또는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런 기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거의 유일한 예외고 빼놓고 나서 보면 나머지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 핑크타이드의 최대 수혜자가 말씀드린 대로 대자본과 금융자본이고, 2번이 중산층이고, 그 다음에 깜짝하게 해서 가장 밑바닥의 민중들은 약간, 그러니까 아주 브라질의 이제 식량 지원 프로그램처럼 극빈에서 벗어나는 정도, 그러면 국가가 가진 리소스의 아주 제한적인 부분들을 자기한테 주는 것밖에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서 경제 규모도 커지고 정사정도 형성됐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파하는 게 아니라 좌파 정부가 다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게 사실은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핑크타이드 좌파의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남미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이 대단히 힘든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전망을 예측하기 힘든 것처럼 못지않게 여기 남미 쪽도 그러니까 핑크타이드, 그러니까 예상이 힘든 거죠. 핑크타이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핑크가 생긴 거고, 올해 가나 보자 그랬을 때 역시 이제 망하겠지 했는데 다시 또 살아난 게 이제 2차 핑크타이드고,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동력 가고 그런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김영희 동지 개인적으로 말했듯이 20세기에 이제 명확하게 좌파적 강령을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사례는 칠레의 이제 아엔데 정부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될 때는 그러니까 선거 통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프로그램이 없이 하다가 좌파적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미국이 때려잡는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이 힘들었고, 98년에 이제 우고 차베스가 될 당시에도 98년 시기에는 차베스가 이제 신자유주의 문제 제기하고 민중의 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명확하게 이제 좌파적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본인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차베스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냥 포퓰리즘적인 현상이지 않냐라고 그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전혀 이제 아니었던 거죠. 이후의 과정에 아니었던 거고, 차베스는 집권 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호한 좌파 민족주의 성향에서 이제 21세기 사회주의까지의 지속적인 작용화를 이제 걸어봤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보자면은 예측은 참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근데 이제 넓은 시야에서 또 오랜 역사적 시간 프레임에서 보자면, 말씀드렸듯이 핑크타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2002년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2019년에 이제 볼리비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파들은 왜 쿠데타 미국이 항상 직간접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다 이제 네트워킹 돼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안 먹히게 된 거죠. 물론 뭐 아주 작은 나라인 온두라스라든지 파라과이 이런 데서는 이제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우파들도 정권을 뺏을 때, 그러니까 군부 CIA를 작동하는 라인은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죠.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기존 있는 거에서.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그 주마 호세프를 탄핵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리소스가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바꿨는데 또 이제 그 어쨌든 그 룰라가 다시 나오는 거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뒤집을 수 있는 힘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일들은 20세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저는 의미라고. 근데 이제 보통 뉴스들은 자기 시간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좌파가 마치 남미가 좌파 우파가 뭐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좁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브라질의 탄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노동자당 정부에서 그 혜택을 받았던 대자본, 금융자본,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개신교, 그 오순절 교회, 이 네트워크, 이 이제 반동 네트워크들이 집권 기간 내내 작동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치자면 그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언론이 했던 그런 거에 한 10배의 강도를 가지고서 그 지난 25년 동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봐주고 이런 거 없고 계속 그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한국 언론들은 이제 유럽이 양극화되고 있다. 유럽이 이제 그 난민 문제를 양극화되고 있다 하는데 거기보다 10배, 100배 정도 더 양극화된 데가 남미라고 하는 거죠.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갈라져서 좌측에 그러니까 폭도 이제 뭐 유럽의 정치 스펙트럼에 비해서는 거의 2배, 3배 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바이든은 못하죠. 바이든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 공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이제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트럼프식의 이제 폭력은 가능하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성공해도 효과가 오래 갈 것이고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 고사작전이 실패하면 자기가 망하는 거고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가 이제 20세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저항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 미디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일 것이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그 폭풍에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제 앨리스 선생님이 그 토론을 할 건데 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